안녕하십니까. 조석수학의 핫쌤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챕터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2차 방정식 들어가기 앞서 방정식에 대한 정확한 좀 이해를 하고 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방정식이라는 거 1학년 때부터 다뤄왔잖아요. 그죠? 그럼 방정식의 시작은 등식이야. 등식. 등식이 뭐래요? 그죠? 등호를 포함한 식이야. 등호. 같다를 나타내는 기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등호를 포함한 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특히 이제 미지수가 포함된 그런 등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미지수는 보통 우리 익숙한 거 x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x를 포함한 등식을 좀 분류를 해보려고 합니다. 분류. 자,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항등식이라는 게 있고, 이제부터 살펴볼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항등식과 방정식. 항등식이 뭐냐 잠깐 살펴보면, 항등식은 x를 포함한 등식에서 어떠한 x에 대해서도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이에요. 어떠한 x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한다, 그런 이야기야.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되게 당연한 식이다. 2x 플러스 1이 2x 플러스 1이다. 자, 일단 등식이죠. 미지수 x를 포함한 등식인데 좌변 우변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 x 자리에 어떤 걸 대입해도 당연히 같은 값이 나오겠지. 1 대입해도 같고 2 대입해도 같고 100 대입해도 같고. 그렇죠? 항상 참이 된다 이 말이야. 알겠죠? 이 항등식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조금 더 깊게 다루시게 된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방정식이라고요. 자, 방정식은 뭐냐 살펴보면, 얘는 어떠한 x, 뭐든 아무거나 대입해도 항상 참이 됐다고 했잖아.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특정한 x가 있단 말이야. 특정한 x에 대해서만 참이 되는 등식이랍니다. 특정한 x에 대해서만 참이 돼요. 모든 x가 아니라. 알겠죠? 어감에 좀 차이 느껴지십니까? 자, 예를 들어 2x는 4다. 이런 거 우리 잘 익숙하게 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떠한 x에 대해서도 성립하는 게 아니라 딱 어떤 값에서만, 특정한 x에 대해서만 성립하잖아. 그게 뭐예요, 여러분? 쉽게? x에서 뭐 대입해야 여기 4가 돼요? 2가 되잖아. 이런 건 잘 풀잖아. 그러니까 2일 때만 성립한다. 그걸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차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특정한 x를 우리 뭐라고 불러요? 이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요 2가 이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 되는 거예요. 해라고 불러도 되고 근이라고 불러도 되고. 알겠니?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방정식을 만나면 항상 풀어야 돼요. 풀어라 그래. 방정식 보고 풀어라 그래. 그럼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이야기는 이 해 또는 근을 모조리 다 구해라 이거야. 구해라. 이게 이 방정식을 풀어랍니다. 이 등식을 만족하는, 참이 되게 하는 그 특정한 x를 구해라. 그게 방정식을 풀어라예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것도 지금 하나의 방정식이 된 거잖아요. 이걸 좌변으로 슈루룩 이항을 시켜볼까? 그럼 2x 빼기 4가 되고 다 이항됐으니까 우변은 0만 남았겠죠? 그랬더니 이 좌변이 x에 대한 몇 차식인가요? 그렇죠? 1차식이죠. 1차식이야. 그럼 이 방정식을 우리는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렇죠? 1차 방정식이에요. 그럼 이 1차 방정식을 풀어라 하면 여러분들이 x는 2다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절차가 있었지. 해법이 있었다고. 해법, 방법. 어떻게 했나요? 1차 방정식을 푸는 그 절차는, 목표가 뭐야? 목표가 마지막에 좌변에 x만 남기기야. 한쪽 변에 x만 남기기. 이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죠.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거나 0이 아닌 걸로 나누거나 이 등식은 성립한다잖아. 그 과정에서 이항이라는 것도 배워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여기로 가는 거죠. 사실 이 x는 요 이항돼서 4다. 그럼 양변을 뭘로 나누면
x만 남나요? 2로만 나누면 되는 거잖아. 그럼 2로 나누면 그래서 x가 2다. 이런 해를 찾아내게 되겠죠. 근을 찾아내게 되겠죠. 이게 절차야. 1차 방정식을 푸는 해법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2차 방정식이라는 걸 배울 거란 말이야. 2차 방정식. 그럼 2차 방정식은 뭐 느낌상 이게 몇 차식이면 되겠니? 2차식이면 되는 거야. 그거야. 그게 2차 방정식의 뜻이고 그 해법이 다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2차 방정식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한쪽 변으로 뭔가 어떤 방정식이 있는데 한쪽 변으로 다 몰았어요. 뭐 좌변으로 싹 다 몰았어. 그랬을 때 좌변이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와 같이 정리가 됐고 다 이항됐으니까 한쪽 변은 0이에요. 그때 요 좌변이 x에 대한 지금 몇 차식이죠? 2차식이죠. 그럼 2차식이면 얘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a, b, c는 숫자예요. 어떤 상수가 될 거야. 중요한 조건. a는 뭐면 안 될까요? a는 2차항의 개수잖아. 2차항의 개수가 0이어 버리면 쟤는 2차식이 아닌 거잖아. 그래서 a는 0이 아니어야겠다. 이 사실까지도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걸 가지고도 시험 문제 출제를 해. 알겠니? 그래서 일단 2차 방정식이 뭔지에 대한 질문도 던져요. 다음 방정식 중에서 2차 방정식인 것을 고르시오. 2차 방정식이 안 되는 걸 고르시오. 항상 이제 뜻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오늘은 되게 쉽게 갈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 예를 들어 가지고 2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이퀄 0이다. 이러면 얘는 누가 봐도 2차 방정식이죠. 좌변이 x에 관한 2차식이니까요. 좋아.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4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다. 이런 게 있다라고 쳐보자고. 이거 2차 방정식일까요? x의 제곱이 있다고 무조건 2차 방정식이 되는 건 아니야. 이거 2항을 다 했을 때 이 x제곱, x제곱 2차항이 사라지잖아. 그럼 얘는 결국 1차 방정식이 되겠죠. 4x 더하기 2가 0이다. 그치? 이런 거야. 이런 걸 가지고도 문제의 소재거리로 써먹을 수 있답니다. 그건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2차 방정식이 주어질 거야. 그럼 풀어라 그럴 거라고. 즉 풀어라는 뭘 구한다? 해를 구한다. 해가 뭔데?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게 하는, 또 참이 되게 하는 그런 x란 말이죠. 그걸 찾아야 돼. 어떤 방정식이건 이 구조는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그런 미지수 x가 있을 거란 말이지. 이 x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를 겁니다. 구하는 그 풀이, 절차, 해법에 대한 건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오늘은 이 2차 방정식의 뜻과 이 해 또는 근의 의미에 대해서만 알아가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라고 칩시다. 이때 이제 몇 개 주어져요. 0, 1, 2, 3 정도만 볼까? 0, 1, 2, 3 중에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되는 것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해의 의미, 근의 의미는 뭐였다? 요 x자리에 얘를 대입하면 성립하게끔 해주는 i라고요. 그래서 0을 대입해봅니다. x자리에 0 대입하면 0, 0, 3이잖아. 그럼 3이 0이에요? 아니잖아요. 거짓이잖아. 그럼 0은 해가 아니야. 자, x자리에 1 대입해봅시다. 1 대입하면 1 빼기 4 더하기 3 0이다. 그렇지? 참이 되었죠? 그러니까 얘 1은 뭐야?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죠. 자, 2는 자, 2 대입해봐. 2의 제곱 4 마이너스 8 더하기 3은 0이다. 안 되잖아. 0 아니잖아. 그렇지? 0 아니 이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참이 되게 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근이 아니야. 이거야. 자, 3 대입해볼까요? 3 대입하면 9 그다음에 마이너스 12 플러스 3 0이네. 그래서 3도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답은 이렇게 써요. 보통 x가 1이거나 또는 x는 3이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어진 몇 개 중에서 우리가 대입해가지고 찾아낸 거에 지나지 않잖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절차에 대한 거, 해법에 대한 걸 배울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근의 의미 정도만 알아가셔도 충분해요. 그럼 몇 개 문제로 우리 개념 딱 2개 배운 거야. 2차 방정식 뭐니? 근이 뭐니? 정도만. 그거에 대한 문제 몇 개만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이런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기 위한 a의 조건을 한번 찾아봐라. 오호. 자,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한 문제네요. 이겁니다. 이거. 2차의 개수가 0이면 안 되겠지. 그거예요. 그럼 이거를 쭉 전개해봐요. 이제 우리 이거 전개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거 x제곱 나오는데 2 곱했으니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2x인데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인데 이제 2 곱했으니까 요래 되죠.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물론 좌변으로 다 이항해도 좋아. 이항해서 정리를 해도 좋지만 딱 봐도 요 2차항이 사라지면 안 돼요. 그럼 2차 방정식이 아닌 거잖아. 그럼 a가 뭐일 때 사라져? 2일 때 사라지나? 그럼 2만 아니면 돼. 그거예요. 참 쉽죠? 이 참 쉬운데 이것도 분명히 시험 문제 출제 자주 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때는 물론 여기를 좀 복잡하게 줘요. 나중에 요거를 2차식 줘가지고 다시 한번 2차 방정식을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될 때 가 있어. 자, 아무튼 요 기본적인 내용이었는데 물론 이거 다 나는 굳이 이게 정리하고 싶다. 좋습니다. 이항하면 어떻게 돼요? 2 빼기 a의 x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요 마이너스 10 x 요요 플러스 1은 0이다. 근데 선생님이 이차항의 개수 얘가 0이면 안 된다 했어. 그러니까 a는 2가 아니야. 이렇게 와도 좋다고요. 딱 보자마자 보이는 거잖아. 그지? 좀 식이 복잡해진다면 분명히 2차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답니다. 2번 2x제곱 더하기 ax 빼기 3은 0이다의 한 근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한대요. 그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일단은 풀어볼게. 자, 한 근이 3이야. 근이 3이다. 마이너스 3이다. 근의 의미는 뭐라고요? 여기 대입했을 때 항상 참이 되게 하는, 성립하게 해주는 그 i라고. 그럼 근 주어졌으면 뭐 대입해보는 거지. 그럼 대입하면 어찌 된대요? 마 3의 제곱 9, 9이 18.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이 0이다. 그럼 a에 대한 1차 방정식 푸는 거네. 이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 넘어가서 3a 이게 15니까 오면 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하는 문제였습니다. 근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 근데 이거 잘 보시면 이게 반드시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일단 그냥 생각. a도 문자잖아. a가 미지수라면 얘는 반드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a에 대한 어떤 조건이 안 나와 있다면. 근데 봐봐, 여기 상수 a라 했잖아. 상수 a. 상수 a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숫자인 거야. 그럼 여기서의 변수는, 미지수는 x인 거예요. 그러니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다라고 우리는 뭐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하겠죠. 보통 문제 속에 다 줘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 대하여 뭐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야. 특히 어떤 다른 문자가 있는데 걔도 2차로 주어지면, 예를 들어 이거 a 제곱 이렇게 주어져 버리면 걔는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어떤 문자에 관한 방정식인가를 꼭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답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그럼 한 문제 정도만 더 다뤄보고 오늘은 마치는 걸로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이다의 한 근을 a라고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 앞에 우리 사실 곱셈공식 인수분해 파트에서도 다루었던 유형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 근이 뭔진 모르지만 a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 근의 의미를 그냥 되새겨 보는 거야. 슈르륵 슈르륵 대입. 그럼 대입하면 어찌 된대요?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은 0이다는 항상 참이 된다는 소리야. 맞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요 식의 값을 구하여라? 너무 쉽네, 이거는.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6a가 얼마란 소리야? 이거 넘어가봐. 마이너스 1과 같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럼 얘는 뭡니까? 이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 1과 같다는 소리니까 9가 되겠지. 마이너스 1 더하기 10가 참 쉽네.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 있게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그 방법에 의해서 근을 구한단 말이야. 구해가지고 이렇게 대입을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렇게 가지 말아라. 식 조작하는 문제다. 근이 주어졌다. 뭔가 근이 주어져. 직접 주어지진 않았지만 표현이 돼. 그럼 무조건 대입을 하고 시작하라는 소리예요. 근을 또 구하지 마라. 그거야. 아니니? 이건 어떻게 하면 돼? 이것도 경험치가 있어요, 우리. 요 식을 잘 봐봐. 자, 요 식에서 양변을 a로 나누어 보는 거 한번 분명 해봤습니다.
a로 나누어 볼게요. a로 나누면 어찌 된대? 이거 a가 되고 이거 어찌 된대? 마이너스 6이 되고 얘는 어찌 된대? a분의 1이 되겠죠. 0은 뭘로 나누나 마나 0이죠. 이거야. 그럼 여기 안에 a 플러스 a분의 1이 있는 거잖아. 이 마이너스 6만 슈룩 이항시키면 답이 6이다. 너무 쉽죠. 맞죠? 네,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막 함부로 나눌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a가 0이면 못 나눠. 근데 a가 0이면 어떻게 되나 상황을 보는 거야. a가 근이었는데 근이 만약에 0이라면 이게 0이고 이것도 0이고 그럼 1은 0이다라는 모순이 생기니까 0은 아니었군. 그러니까 나눠도 되는군. 이런 것까지도 챙겨볼 필요는 있답니다. 야, 여기 내가 한 문제만 더 추가해볼까? 3번은 이제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봐. 제곱의 합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계속 나온다고? 제곱의 합? 그럼 뭐야? 얘는 합의 제곱 빼기 2배의 곱이잖아. 합의 제곱 써보면 합의 제곱 빼기 2배 곱인데 곱이 1인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해봤죠. 이거를 만약에 단독적으로 출제했다 한들 a 플러스 a분의 1을 얻어내야 돼요. 2번을 얻어내야 돼. 얻어냈어. 그럼 6의 제곱 36에서 2 빼면 되겠네. 그래서 34겠네. 이렇게 답을 얻어낼 수도 있겠다. 자, 어때요? 오늘 굉장히 기본만 했습니다. 2차 방정식이 뭐니? 그렇죠? 그리고 그 해 의미가 뭐니? 정도만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절차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해를 구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끝!